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포항 지역의 양식장에서는 오늘까지 물고기 14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에서 양식되는 어류가 약 1,300만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양식 어류의 10% 이상이 폐사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양식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의 한 육상 양식장. 다 자란 강도다리가 상자 가득 죽어 나옵니다. 어린 치어는 수온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양식장 수온이 30도에 육박하자 치어는 거의 다 폐사했습니다. 승어가 죽은 경우에는 이게 2달 됐으니까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 키운 게 다 죽은 게 되고요. 올여름 포항 지역 27개 양식장에서 폐사한 강도다리와 넙치는 141만 마리, 전체 양식 어류의 10%가 넘습니다. 지난 20일 포항의 한 양식장에선 하루에 물고기 24만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 양식 어류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도다리의 경우 고수온에 취약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고수온에 강한 어종을 바꾸려고 해도 아직까지 대체 어종이 없으니까 우리 못하고 있거든요. 시는 액화산소 800톤과 순환펌프 800대를 긴급 지원했지만 펄펄 끓는 바다 앞에선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순환 펌프나 히트 펌프를 지속적으로 양식어가에 공급을 하고 얼음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 등도 함께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강도다리는 50g, 넙치는 100g 이상 성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난지원금은 지급 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해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후 포항에서도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후 2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자 남구 고속버스 사거리와 북구 두산 위브 사거리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 오른쪽에 정차시킨 후 차량 운행을 5분간 통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CGV 북포항에서도 공습 상황에서 영화 관람객을 대피시키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 일당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매매를 강요받은 피해 학생은 일당에 의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살인 피해 학생은 한두 살 많은 10대 일당의 권유에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밑에 입구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랑 약속이랑 달라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이들이 채팅 어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올려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됐고 학생은 결국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돼 혼자 사는 학생의 집에 일당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간 정신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몇 건 했어? 조건? 응. 그걸 하나도 못했어. 하지 말라고. 한 성매수 남성의 신고로 이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일당에 의해 자신이 미끼가 돼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뜯은 공갈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권유 또는 강요 혐의에 대한 조사나 학생 보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건 아동의 성을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에 개입시켰다는 것만으로 성매매 성착취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 결국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와 집단 폭행에 내몰렸습니다. 제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죽으면은 심각성을 깨닫고 저처럼 이런 애들을 또 만들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은 당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을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성매매 강요 부분을 확인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영덕과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은 한국 전쟁 직후 농업에 종사하던 20, 30대 남성 25명을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다가 영덕읍 화계리 묘골, 남정면 도곡천, 울진군 기성면 어티제 등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운 것을 두고 국회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무단으로 표지판을 세웠다고 주장한 반면에 여당은 광장 관리 주체가 대구시라 문제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에 영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대구시가 관리 위탁받은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소문 내놓고 진행했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부처분들이 눈 감고 있었어요.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하는 겁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전에 표지판을 신속히 철거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국토부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정희 광장은 공식 명칭이 아닌 별칭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며 대구시가 관리 주체여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걸 별칭으로 박정희 광장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법 위반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닌데 국가에서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동대구역에 있는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광장 이 부분들이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국유재산인지 아니면은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료들을 제출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인데 그 대구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지 혹은 우리 쪽에서 시정 조치를 명해야 되는 만한 위반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중요한 시설물에 대통령 표지석이나 동상을 설치하려면 시설물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 화합 차원이나 정무적 차원에서 큰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법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상철 포항시 정무특보가 오는 25일 퇴임을 앞두고 오늘 포항시 장학회 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정무특보는 지난 2021년 8월 임용 후 3년간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와 대외 협력 활동에 앞장서며 포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북본부와 울진지부는 오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비리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용역업체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지만 관할 기관인 울진군은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비리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추석과 설에 15만 원씩 지급하던 명절 효도 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 살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를 거쳐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화랑별빛 달빛 기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화랑별빛 달빛 기행은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활동으로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참가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과 가족이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공공서비스 예약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울진군 울진읍의 한 해변 모래사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해변을 운동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래사장에서 엎드려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제주에서 열린 코리아컵 4강 1차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정재희의 동점골에 힘입어 제주 유나이티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제주 김주공과 유리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전민광의 만회골과 경기 막바지에 터진 정재희의 동점골에 힘입어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